미션 22일 차입니다. 와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우리 지금 매일매일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작가님들 축하드립니다. 인생에 3대 불행이 있다고 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 좋은 것, 문장력이 좋은 것, 부침성이 좋은 것. 이 작가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왜 그러는지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을 잘하고 문장력이 좋으면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 입에서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맞죠? 게다가 부침성이 좋으면 누구에게나 맞출 수 있어서 이해의 득실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결국 인생의 축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의 축이 없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불행이라는 뜻이겠죠. 축이란 무엇인가? 자,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뜻하는데요. 재산을 늘리는 수완이나 꿈을 이루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것을 배우는지가 더 중요하다. 저는 이 문구가 되게 오늘 좋았어요. 일본의 요시다 쇼인이라는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죠. 몸은 나의 것이고 마음은 모두의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쓰는 것, 결국 모두의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남겼는데, 내가 이렇게 뭔가를 배우는 것도 단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죠?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에 오늘 좀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하는 아침이었습니다. 말 너무 잘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문장력이 너무 좋아서도 안 될 것 같고. 근데 어떡하죠?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작가님들 다 해당되는데. 자, 우리가 배운 것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것들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함께 호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주변을 살피는 그렇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거를 굳이 제가 이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인생의 중추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그것이 해답이다. 이렇게 한번, 나름 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인생의 중추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가 그 해답이다. 우리, 하윤정 작가님, 오늘 후기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한윤정입니다. 아침입니다. 저는 감사일기는 네, 어제 리드로 사는 사람들의 이제 리드 캠프 교사 연수회가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음, 나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나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라, 그러니까 꿈의 정의라고 했거든요. 항상 내 축에 나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산다면 음, 꿈을 다가가는데 실천하는데 더 가까이 간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글에 대해서 오늘 감사 얘기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눈먼 자들의 도시가 지금 한 중반 이후를 읽고 있는데 음, 이거는 인간의 안전 기본 본능적인 먹고 자고 배설하고 그리고 성욕 이런 우리가 기본적인 이것들을 깨쳐가는 무언가를 다른 세상을 깨칠 수 있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음, 중간 정도 읽고 있는데 수용소에서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자기 부인까지 이제 성으로서 이제 뺏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너무나 읽으면서 추하고 막 이런 거 지금 몸이 치들릴 정도로 그런 리얼하게 쓴 글이라서 이 아침에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본능적인 거 이걸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한 작가는 처음 읽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본능적인 먹고 자고 사고 마지막에 못 먹었을 때는 성욕을 바랄 때는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까지 내어주면서도 그 먹을 것을 정시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읽고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야만이 많이 성스럽게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읽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죠. 인간의 본성. 어렵습니다. 좋아요. 우리 김정희 작가님. 네,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오늘은 감사일기는 아직 못 썼고요. 제 책을 계속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책을 읽다 보니까 사실 저번보단 지난번에 이게 하면서 한 4, 5일에 책 한 권씩 봤는데 음, 이번에는 한 일주일째 끌어안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게 마음에 와닿아서 전해드리는 문구는 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부부와 또는 가족
친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는 글인데요. 우리가 늘 상대방에게서 부족한 부분을 얻으려고 또는 채우려고 하는데 저는 가장 인상적인 문구가 우리가 만남이 반원끼리 만나서 하나의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 구심점을 갖는 두 원의 만남이다. 비록 연인, 부부 아니라 친구라도 서로 독립된 어떤 원이 만나서 그 공통 분모를 찾아가고 또 겹치지 않는 부분도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해야지 진정한 우정과 사랑이 완성되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는 이 페이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가족도 독립된 어떤 그 각자의 자아를 존중하면서 살아가야지 서로 오래도록 사랑 또는 우정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와, 아니, 너무 좋아요. 표현들이. 네. 맞아요. 서로 구심점을 갖는 두 원의 만남.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 연인 관계가 수직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수평 관계.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과정. 이것이 곧 진정한 사랑이다. 너무 좋은 글귀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작가님들과의 만남 또한 이런 게 아닐까요? 그죠?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과정. 새벽 미션을 통해서 이러한 분모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좋습니다. 김선옥 작가님. 저 선생님. 네, 김선옥 작가님. 약간 또 저 부르는 줄 알았어요. 마음에 비타민 할 때는 또. 오늘은 사실 한 2, 30분간은 소재를 뭘 쓸까 되게 좀 생각하는 시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사실 제가 결혼 전에는 친정 엄마가 해주시는 밥만 당연하겠죠. 예, 그렇게 먹고, 생활하다가 결혼하고 갑자기 이제 집안 살림을 하게 됐잖아요. 작가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가장 지금도 마찬가지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반찬 만들기예요. 반찬. 예. 저는 결혼 생활 하면서 반찬 만들고 저녁 준비하는 게 매일매일 무슨 숙제 같은 마음으로, 예, 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기 전에. 참 그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어렵고. 근데 며칠 전에 친정 엄마가 정말 한 보따리 반찬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받아서 먹는 편인데, 당연히 감사하죠. 근데 요즘은 좀 더 엄마 혼자 계시니까, 네, 그런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왜 이렇게 공감이 되죠? 저도 반찬 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네, 결혼 전에는 조금 만들어지더니, 근래에 들어서는 전혀 주방에 가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이제 자꾸 네. 저랑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맞아요. 주어지면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굳이 고를 한다면 아마 반찬 만들고 주방에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요거는 자꾸, 뒤로 밀어내고자 하는 내 마음 안에 깊은 잠재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누군가가 뭐 줄게 반찬 만들어서 막 이렇게 주고 이러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맞아요, 근데 그걸 선생님. 로또 받은 기분인 것처럼. 그래서 결혼 초에는 우리 어머님도 시댁 어머님도 좀 주시더니 요즘에는 이제 당신도 힘드시니까 그닥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저조차도 음식을 많이 안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딸아이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겸아야, 니는 나중에 엄마가 뭐 김장철 돼서 김장 만들어가 준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엄마는 나중에 카드로 줄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웃은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잘하는 거 하면서 살면 돼요. 다를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자고요. 주변에 잘 만드는 사람 옆에 끼고 있으면 됩니다. 선호 선생님, 어머님한테 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선생님. 좋습니다. 엄명숙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자꾸 이 컨디션 조절을 잘 못하나 봐요. 그래서 깨어났다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저는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어나긴 하는데 책을 읽다가 자꾸 저도 모르게 자꾸 이게 딴 나라 갔다가 네,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란다거나 아니면은 졸다가 깜짝 놀란다거나 그래가지고 오늘은 책을 좀 많이 읽지도 못했고 아직 감사일기도 못 썼어요. 네. 그런데 오늘 그래도 봤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서 딱 난데 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철학자가 되곤 한다 이러는데 오 맞아 맞아 어, 어떻게 보면 좀 어렵거나 힘들 때 나 자신을 좀 돌아보기 때문에 나를 보기 때문에 철학자가 되고 그리고 사랑을 또 아픔을 겪어봤던 사람들이 또 누구나 왜요 또 작사가가 되고 뭐 가수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힘듦, 어려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을 굳이 안 맞았으면 좋겠다. 그 순간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계속 내가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좀 웃기기도 했어요. 우습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상이고요. 감사일기는 요 마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대적 공감입니다.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 옆에는요, 가기 싫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우리 상대랑 좀 친해지려면 자신의 좀 불편한 점, 부끄러운 점, 이런 것도 살짝은 오픈을 해야만 그 사람과 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결혼 초에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결혼 초에 유독히 만나면 어떤 부부 사이에 있어서 좋은 것만 늘 얘기하고 만날 때마다 좋은 얘기만 하고 행복한 얘기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결혼 초에는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가정생활에 있어서 남편에 대한 불만, 뭐 시댁에 대한 불만, 아이들에 대한 불만 이런 불만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각자의 불만들을 이렇게 털어놓으면서 상대랑도 좀 가깝게 쉽게 친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나는 나의 그런 부분들을 드러냈는데 상대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 이 사람은 뭐야? 이 사람은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거야?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어느 한계점에 도달이 되면 가까이 안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많은 시간이 지나서 딱 보니까 그 사람에게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보였던 거예요. 힘듦이나 어려움이 있어야만 그 사람의 어떤 진면목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내 가느냐, 요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달란트가 발휘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제대로 즐겨야만 우리는 그저 껍데기를 벗고 나왔을 때 진정한 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려운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나를 성장시킨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김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나중에 이제 책 쓰기 과정 들어갈 때 자신의 이렇게 좀 많이 아픈 부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잘 극복해냈다라는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꼭 들어가야 돼요. 이런 거는. 그래야만 우리가 꼭 어떤 시장성을 바라보고 책을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평범한 얘기, 평이한 이야기, 그냥 주변을 겉도는 이야기들, 이런 얘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내가 그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극복해내면서 성장해 갔는지 이렇게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해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김순옥 작가님. 네. 저도 지금 컨디션 조절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안 좋고요. 또 이게 책을 읽기는 읽었는데, 책 정리가 지금 오늘 안 되고 있어요. 요 대목을 그냥 조금 이렇게 달락달락 읽어드리면, 오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중에서, 당신은 이름 없이 나에게 오면 좋겠다 하는 요 내용인데요. 요 내용 중에 그냥 읽을게요. 한 존재를 아는 것은 한 세계를 끌어안는 일이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그 무한한 세계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공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그 이름을 그냥 그대라고 부른대요. 그대라고. 이름을 특정 짓지 않고 그대라고 부른답니다. 이 대목을 읽는 중에 제가 어제 설득 스쳐가는 생각이 있어서 좀 적어봤는데, 그때 환자들을 데리고 천년염색 공방에 갔었거든요. 그 마당에 다육이랑 뭐 야생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모르니까 이 꽃이 무슨 꽃이지 하고, 이거 어떻게 생겼죠? 색깔 보고 감탄하고, 향기 보고 살피고 있고 이러는 중에, 보고 있으면서 이제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요 가느다란 요 꽃잎이 많은 비를 견뎌냈네 하고 다들 이렇게 감탄하고 있었는데, 뒤에 선생님께서
그거 술에 국화예요. 이러는 순간 관찰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살핌이 거기서 끝나버리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얘는 술에 국화야, 얘는 양귀비야, 이러고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지금 요 책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이 나서 조금 적어봤고요. 우리가 살피고 어떤 이런 관찰하는 게, 뭐라 해야 될까, 규정 짓는 순간 우리가 상대의 이름이나 성별이나 직업이나 이런 거를 분류하고, 규정 짓는 순간 그 상대에 대한 신비로움이나 궁금함이나 어떤 이런 게 사라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도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제 어떤 신비로움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볼 때 우리의 감성이 더 살아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이 문구도 너무 좋은데요. 당신이 이름 없이 나에게 오면 좋겠다. 맞아요. 우리가 상대를 이렇게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말을 통해서 선입견을 갖는 순간 상대를 관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 속에서도 그거를 좀 의식적으로 살핍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었던 그런 말들, 그게 나에게도 뭐 100% 통용되진 않는다라는 걸 기본 전제하에 상대를 이제 만나기도 하는데, 거의 또 보편적으로 그 말이 또, 그죠? 확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평하는 그런 말이 맞기도 맞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그게 또 나에게는 다르게 적용이 됐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입견. 상대를 미리 속단하고 판단하는 선입견. 우리 요거를 조금은 자정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작가님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22일차 새벽 미션 너무너무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많이 웃으시고 스트레스는 째매만 받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네,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